바이러스와 죽음, 바이러스와 죽음, 바이러스 생활 주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취약성을 찾아내려는 연구가 요즘 들어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약성, HIV를 역바이러스라고도 한다. 역바이러스. 그래서 세포의 유전자는 디옥시리보핵산 DNA라는 미분자 사상체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DNA는 유전 정보로 참고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번식이 체계일 경우 DNA는 복사, 카피 또는 전사, 트랜스크라입이라고 되어서 새로운 세포의 단백질 생산에 관여하는 리보핵산이라는 또 다른 미분자 사상체와 결합한다. 그러나 역바이러스 내의 유전 물질은 RNA이다. 또 역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지니고 있어서 일단 세포 내로 침투된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DNA로 전사시키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백질로 변화되는 것이다. 임파세포가 HIV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침입자는 일단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엷은 세포막 위의 CD4 접수체에 결합한 뒤에 RNA가 DNA로 전사되도록 자신의 외표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전사된 DNA는 임파세포의 혁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것의 DNA 속으로 삽입된다. 이런 까닭에 최초로 감염된 임파세포는 물론 그 임파세포의 자손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점부터 감염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바이러스성 DNA는 잠재적인 감염성을 지닌 세포의 고유 유전자와 함께 전사된다. 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성 DNA는 새로운 바이러스성 RNA와 바이러스성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계속 증식되는 것이다. 임파구의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성장한 바이러스는 이탈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감염시킨다. 이런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바이러스의 은신처였던 임파구가 바이러스 소립자들을 마치 파편처럼 날리며 터져버린다. 바이러스가 임파구를 파괴시키는 방법은 또 있다. 막 생성된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어떤 구조물은 여러 개의 세포들을 융합시켜서 하포체라는 덩어리를 만들므로써 아직 감염되지 않은 T임파구들을 묶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포체에 포획된 임파구들은 면역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수많은 임파구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방법이다. HIV의 주된 공격 대상은 T임파구로 백혈구는 체내 면역 기능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T임파구는 CD4나 T4 임파구 또는 T 조세포라고 불리면서 희생양의 역할을 하는 T세포들의 집합체다. 그 중에서도 CD4 세포는 면역 체계 전원에 걸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까닭에 커터백 미식축구의 포지션이라고도 한다. HIV는 가진 방법으로 이 CD4를 세포를 공격한다. 세포 내에서 전사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잠복해 있기도 하고 세포를 죽이거나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CD4 임파세포가 대량으로 걸릴 경우에 인체는 박테리아, 혐오관, 곰팡이균 여러 미생물로 인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 HIV는 단핵세포 모노사이트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또 다른 형태를 공격한다. 그들의 40% 이상이 세포 내의 CD4 접수체 리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핵세포는 쉽게 HIV를 받아들인다. 바이러스의 또 다른 비난처로 오염된 세포 파편 따위를 마구마구 채우는 대식세포 밖으로 퍼즐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대식가이다. CD4 임파세포와 달리 대식세포나 단핵세포는 HIV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 대신에 바이러스들이 장기간 잠복할 수 있는 진지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박끝 핥기식으로 서술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의 면역 체계는 차츰 HIV에 의해서 파괴되어 간다. 에이즈의 파괴적인 병리 현상을 군대식으로 묘사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계획적으로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에이즈의 전술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놈들의 파괴 작전은 점진적이면서도 합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친해 지역 방위군이 호전생을 띤 에이즈 육군에 대항해 결성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에이즈 포병대와 공군 폭격기는 쉴 새 없이 폭격으로 방위군을 전멸시켜 버린다.
HIV 감염 후에 환자를 최종적으로 이끌 에이즈보다는 인체의 여러 지역 방위군들과 CD4 세포를 처치해 오려는데, 이때 에이즈 부대원들은 각자의 목표를 하나씩 잡아서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게 된다. 전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21세기 이르면 2천만에서 4천만 명가량이 보건부차든 감염자든 혈청 검사 시에 형성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4만에서 8만 명가량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받고 그와 비슷한 숫자가 수을 거둔다.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에이즈 감염 경로는 대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성적인 접촉과 수혈과 의료 행위 시 오염된 바늘이나 관장기 또는 혈액 자체로부터 감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 감염, 즉 에이즈 감염된 여자가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전염되는 경우이다. 이때 감염 경로는 자궁을 통해서 혹은 분만 시 아니면 출생 후에 수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험실에서 환자의 혈액, 정액밀, 또 분비물, 타액, 모유, 눈물, 소변, 그리고 척수액 등을 이용해서 HIV 감염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혈액과 정맥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만 에이즈가 전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5년부터 수혈 HIV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리와 주의하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의 경우에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환자는 대부분 정성예자나 양성예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서인도시도 IT 같은 곳에서는 거의 이성 간의 성접촉을 통한 환자가 발생한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성 간의 성접촉을 통한 감염 숫자가 아직 적긴 하지만 불행히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지와 감염률도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는 미국인의 3분의 1가량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마약을 투영하는 상습 중독자들이고 이와 거의 같은 수위의 동성애자들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흑인 및 히스패닉계 여자들이 차지하는데 감염 경로는 이성 환자와의 성접촉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을 통해서 매년 2,000명의 신생아들이 에이즈 환자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에이즈는 이 무서운 파괴력에 비해서 전염률이 비교적 낮은 전염병이다. HIV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로서 HIV 자체로 인해서 감염되는 확률은 그리 크지가 않다. 열비로 희석한 가정용 표적 제로도 쉽게 HIV를 죽일 수 있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소독제, 리졸, 크레졸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나타낸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용액을 탁자 위에 부어둔 채 20분 정도만 건조시켜도 HIV는 완전히 무력해지고 만다. 즉 속설로 되어 있는 4가지 공포적인 경로, 곤충, 변기, 식기, 기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경로로는 에이즈균이 전염될 수가 없으며 정상적인 방법의 섹스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는 하지만 혈청의 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즉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미국 경우에도 이성과의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된 환자가 있긴 하지만 이 수치는 극히 미미하다. 일단 새로운 숙주 안에 침투해 들어가면 바이러스는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한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매우 신속하게 자기 억제를 이루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간 뒤에 2-4주 동안은 잠복한다. 에이즈균에 감염된 환자 대부분이 아무런 증후 없이 이 기간을 보내는 반면에 어떤 일은 미열이 나거나 임파선이 부어오르고 근육 통증과 피부 발진이 생기고 두통 같은 신경계통의 이상이 느끼게 된다. 또 감기 및 독감 증세가 비슷하거나 피로에 따른 무력증 등이 보여 특히 독감이나 단액증으로 어진되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단순 증상이 끝나면 HIV에 대응하는 첫 항체가 혈액 속에 나타난다. 바로 이 시기에 혈전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항체가 발견되면 양성 환자로 판명이 된다. 증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에 한두 달 남짓이지만 바이러스는 쉴 새 없이 복제를 계속해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다. 단액증 증후군 역시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나타나는 반응이며 그때까지 생성된 많은 수의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하다. 원래 체자적인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처음에는 비교적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으므로 혈액 내의 바이러스 입자는 아주 낮은 수치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잔열에 있던 세균들이 CD4 임파구나 림프절, 골수, 중추, 지라 등으로 있는 잠복해 있거나 혈액 내에 뚜렷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복제해 나갈 경우 감염 여부를 감지하거나 무척 어렵다. 더구나 혈액 내에 들어있는 CD4 세포는 겨우 2에서 4%에 불과해서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된다고 해도 그것이 천천히 뚜렷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역전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